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니요, 너무 말이 됩니다. 그들은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왜 말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결과니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의식 또는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 안에 갇힌 채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게 내버려 둡니다. 인구의 95%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반응만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성공을 가치 있는 생각의 진보적인 실현으로 정의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대부분 성공을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부자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성공적인 여성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공을 막는 장벽 중 하나는 외부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나를 남들한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95%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65년 중에서 40년을 생산적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반면 5%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자유를 얻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하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남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내 눈치를 봐야겠다. 대부분 취업을 하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남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더 나은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줄을 선다고요? 번호표를 받고 남들과 똑같이요? 동물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몇 번의 일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게요.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과 다르니까요.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누가 이것을 생각해야 했겠죠. 생각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실제 복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런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떠오를 때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부터 말이죠. 왜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 부모님, 형, 동생, 옆자리 직원한테는 물어보지 말고요. 그들은 답을 알지 못할 겁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들도 부자가 돼 있었겠죠. 모든 위대함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처음으로 전구를 봤을 겁니다. 그저 상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꾸준한 상상력은 이론이 됐고 그 이론은 이미지가 돼서 결국 사실이 됐습니다. 우주 전체에 관여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대의 법칙입니다.
양극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그것과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좌와 우, 전과 후, 상과 온과 냉, 긍정, 부정 등이 있습니다. 부정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들을 생각하거나 발견할 수 있게 단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유소로 가던 중 차가 고장 나더라도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로운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기운이 우리의 정신 안으로 흐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실업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구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츠 박사는 환자의 흉터를 시술하고는 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했을 때나 코 성형을 했을 때 환자들에게 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성적이었으나 사교적이고 외향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츠 박사는 우리한테 두 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외부의 이미지, 그리고 내면의 자아상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자신을 평가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눈을 못 마주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결과가 따르는 일을 절대 시도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든 전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몸에 힘을 풀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시각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는 나를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화가 반 고흐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나는 나의 그림을 상상하고 나서 나의 상상을 그립니다. 머릿속에서 먼저 그림을 완성하고 벽이나 캔버스에 옮기는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에 어울릴 것인지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현재형으로 써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점점 이어서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 문장을 완성하고 나면 그것을 매일 읽기 시작하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세요. 이름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공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허상으로 보일 겁니다. 어쩌면 속임수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읽는다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어둠이 꼭 올 필요는 없습니다. 불경기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30년대에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십억을 벌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모두가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울감은 우리한테 항상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행 안에서 행운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